네, 안녕하세요. GG 강남에서 캡틴을 맡고 있는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GG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글의 정석에 대한, 즉 구글의 정석이라는 소모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의 정석 서울 프로젝트라고 제가 조금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why, how, what 에 관련된 내용을 구글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맥락을 알아야 훨씬 더 진행이 좀 더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Y는 맥락에 해당이 되고요. How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 what에 해당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Y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지식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좀 필요한 내용이고,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GG 강남과 함께하는 이 구글의 정석 소모임에서는 이 지식과 지혜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추어 갔으면 했고요. 그래서 이 how라는 부분은 구글 도구들,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의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이 구글 모든 홈페이지에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즉 도움말 센터에 보면 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게 되고, 구글의 정석 소모임에서는 이것들을 실제 생활, 즉 우리의 삶, 우리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사례로서 도구의 사용법을 좀 설명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GG 강남 캡틴으로 있는 신영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방송 전에 잠깐 박사님과 배현재 트레이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구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디바이스마다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데는 없거든요. 구글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하고 구글 채트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대개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써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자료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구글 채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구글 채트는 사실 시간이 암만 길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톡을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 비용을 주거든요.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구글 채트도 있고, 구글 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드라이브 용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글에 15기가 주는데 거기에 용량에 해당되는 거는 전번에도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하였지만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포토만 드라이브 용량에 들어가지 구글 채트는 용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하다가 기존 자료를 보고 싶은데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 소멸되고 없고, 그래서 새로 보내달라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복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채트도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저희 GG 강남에서 오늘 같이 함께할 내용은 구글 킵이라고 하는 구글의 메모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저는 GG 강남의 캡틴으로 있는 김동원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희 GG 강남의 소개를 잠깐 드리게 되면은 GG 강남은 양현 리더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 5분의 캡틴이 존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캡틴 중에 이제 김동원 캡틴인, 김동원 트레이너인 저와 함께하는 GEG 강남의 소모임 형태로 각 도구들을 신용호 트레이너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한번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다루고 있고요. 구글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가 처음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방향이 잘못됐으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유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강남 GEG에서 소모임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방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7월 이제 두 달 전이긴 하지만 이 수치가 큰 변화는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와 트레이너, 코치, 공인 혁신가들이 이 숫자를 좀 더 늘리고 구글을 좀 더 잘 활용하자라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구글 공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소모임의 역할 같은 경우, 구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의를 해서 드리게 되면, 구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을 좀 변화시키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GEG에서 제가 하는 이 소모임의 형태는 딱 그냥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운 곳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도구들을 가능하면 우리 일상에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도구들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도구는 바로 구글 킵이라고 하는 구글의 메모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킵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전구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를 좀 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글 킵을 상당히 좀 좋아하고, 좀 효과적으로 업무에 쓰실 때, 특히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쓸 때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Why, How, What 3단계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Why와 How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도대체 이 구글 킵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구글 킵에 대한 설명에 대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킵은 신속한 업무 처리와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빠른 협업과 수행, 일 처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전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다. 우리가 좀 빠르게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과거에는 노트나 이런 메모장, 다이어리에다 많이 적었다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스마트워치에서 녹음 기능을 좀 쓰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을 때 운전하거나 이럴 때 메모를 좀 못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요 구글 킵에는 건망증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킵에다 메모를 해놓게 되면 일정 내가 지정한 시간이나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알림이 딱 뜨게 해주는 형태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필요한 정보를 참 센스 있게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한번 좀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이 구글 킵에서 검색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검색 방식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글 킵을 우리가 왜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구글은 업무를 보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과 서로 구글의 도구들은 이런 수평적 구조로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그냥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 편하게 열고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메모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사용하실 때 노트를 사용하시거나 뭐 네이버 메모라던가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 어플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사용하시는 어플들을 말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주시고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 노션 사용하시고요. 네. 편하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기실 수 있는 분은 채팅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또 네이버 메모도 많이 사용하시고,
삼성 노트, 그렇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노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삼성 노트에다가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예, 요 메모를 핸드폰을 쓰다가 얼마 전에 그 경쟁사인 아이폰, 애플에서 아이폰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변동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 노트에 내가 여태까지 저장해놨던 그 메모들은 어떻게 되죠? 나 날라가죠, 박사님. 다 날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거 다시 네. 한번 백업하고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음, 애플 폰을 사용한다고 칠게요. 애플의 그 메모장이 있어요. 노트 메모라고 있습니다. 애플에 있는 메모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새로 나온 갤럭시 기종이나 다른 모델로 좀 쓰게 됐다고 쳐볼게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백업해야 되나요, 박사님? 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음, 자, 그리고 네이버 메모도 많이 사용하시고, 다양한 메모장들이 종류가 되게 많으세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에 또 다양한 메모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구글 킵을 가장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연동성 때문이에요. 모든 구글의 도구들은 이제부터 한번 다뤄볼 텐데, 이러한 연동성이 좋다라는 게 다른 도구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나 애플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그 메모 내용을 제가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글 슬라이드나 독스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꾹 눌러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글 킵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사라지게 돼요. 음. 자, 반대로 하나씩 일단 한번 해보죠. 실습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구글 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 간단합니다. 예, 모든 구글의 내용들은 이 구글 계정으로 통일이 됩니다. 자, 구글 계정, 나는 구글 계정을 내가 오늘 사용할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글 킵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저희가 실습은 하긴 하겠지만 우선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스마트폰을 꺼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가주시고요. 애플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앱 스토어로 가주세요. 음흠. 그리고 거기에 요거 그 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구글 킵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아이콘, 요 아이콘이에요. 구글 킵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내가 사용할 구글 실습 계정하고 이 구글 킵의 계정이 동일하셔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내가 다른 쪽으로 쓰는 아이디가 있더라도 오늘 저랑 이따 크롬에 로그인해서 쓸 때는 구글 오늘 킵에 로그인된 계정과 내가 다른 오늘 실습을 할 계정이 동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 열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글 킵은 구글 킵은 포스트잇이다. 포스트잇이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훨씬 기억 속에 좀 남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구글 킵은 구글 킵은 포스트잇이다. 포스트잇이다. 네, 포스트잇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스트잇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포스트잇은 그때그때 기억이 잘하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메모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놓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나오는 포스트잇은 색깔도 달라서 색상별로 구별하기도 해서 퍼실리테이팅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색상별로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종합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죠. 네네네네네. 이게 되는 게 구글 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스마트폰에 일단 다 설치해 되시고 로그인 되셨을 테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구글 킵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네,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 실습 아이디를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요? 네, 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보게 되면 저는 실습용 아이디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사용할 지금 아이디가 스마트폰과 구글 크롬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동일한지부터 지금 빨리 확인을 해주세요. 다 확인하셨으면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6분 되셨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화면 볼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렇게 점이 9개 찍힌 게 있어요. 이걸 구글 앱 런처라고 하고요. 앱 런처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랑 아이콘 모양이 비슷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구글 킵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킵. 구글 킵도 여기 오른쪽에 이 앱 런처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이렇게 당겨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위치에 이동해 두시고요. 그리고 구글 킵을 딱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구글 킵의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시면 돼요. 자, 구글 킵 화면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흰색 화면이고요. 제가 화면을 검정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구조부터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는 그냥 간단한 메뉴들이 있고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글 도구들은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마크가 있거나 왼쪽에 여기에 더하기 마크 또는 신규가 있어서 시작하는데 구글 킵은 가운데에 입력을 하는 순간 바로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메모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메모 작성을 딱 클릭하고요. 제목에다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나의 인생 노래라고 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면 바로 노트가 작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나 여러분들도 바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메모장, 포스트잇을 하나 붙일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바로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나의 인생 노래를 적고 노래를 한 3곡 정도 적어 보세요. 3곡 정도, 저도 2곡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다 트로트가 되고는 있는데 자, 3곡을 다 적으신 분들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자, 나의 인생 노래가 됐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를 만들 때 그냥 메모 작성을 입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 노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의 최애 음식.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순대밥,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 그리고 돈가스 3개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적을 거예요. 제목에 나의 인생 책에 저는 그냥 제목만 적겠습니다. 에디톨로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멈추지 마. 꿈부터 다시 써봐. 라는 이 책 3권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실 거 지금 나의 인생 노래는 적으셨을 테니까 나의 최애 음식 그리고 나의 인생 책 이렇게 노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나의 인생 책 그리고 나의 인생 음식 그리고 나의 인생 노래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우리가 그냥 포스트잇에다 적듯이 그냥 적어달란 말씀이에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지금 요거 실습을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마다 버킷리스트랑 너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버킷리스트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가고 싶은 여행지, 가장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3군데만 빨리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봐 주세요. 나의 여행 목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전 여수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치앙마이가 요즘 뜬다 그래서 치앙마이. 그리고 전 베트남 호치민 좋아하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 이렇게 3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여행 목록까지 됐어요. 나의 여행 목록까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적어보세요. 그래서 총 4개의 메모장이 나와야 돼요. 4개의 메모장이 나와야 돼요. 지금 메모를 어떻게 만들고 수정은 다시 클릭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지금 저랑 하는 실습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지금 뒤에 거를 실습하실 수 있어요. 네, 5분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마이크 열고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잇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글 킵에는 5종류, 몇 종류요? 5종류요. 5종류의 노트 메모가 있어요. 지금 방금 텍스트로 입력하셨죠? 네. 네. 네, 요거를 텍스트 메모라고 합니다. 텍스트 메모. 텍스트 메모. 네, 텍스트 메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메모에 지금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살 때, 지금 제가 아까 여행지 했었는데, 체크박스로 진행되는 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록 메모. 목록 메모. 메모. 목록 메모. 자, 그리고 여러분 폴라로이드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노트로 이렇게 메모 같은 거 여행지, 누구랑 함께 이런 거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네. 네. 네, 그거를 우리는 이미지 메모라고 합니다. 이미지 메모. 이미지 자,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거기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그려서 약도 같은 거 그려서 딱 붙여주거나 이런 거 경험 있으시죠? 네. 그것처럼 내가 그 편의점에 놓고 기준 잡고 이렇게 해서 약도 같은 거 그려주는 거 많이 하는 게 포스트잇 많이 붙여주거든요. 네, 요거를 맞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리기 메모라고 합니다. 그리기 메모. 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컴퓨터에서는 안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음성 메모. 음성 메모. 음성 메모. 음성 메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킵에는 5종류의 메모가 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들 한 건 텍스트로 입력한 텍스트 메모예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음성 메모를 누를 텐데, 자, 지켜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음성 메모가 있는 경우는 한국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불편함이 없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녹음 기능이랑 음성 메모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음성 메모를 누르는데 누르고 나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마이크 다 끄시고요. 끄시고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혼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말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네. 네, 음성명을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그냥 경험만 할 거라서. 네, 좋습니다. 말을 하시는 순간 녹음이 되고 거기에 텍스트가 쳐질 거예요. 녹음 기능이 아니라 메모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급하게 짧게 뭘 사야 되거나 잠깐 기록해야 될 걸 이걸 음성 메모를 눌러서 메모를 하게 되면 음성 파일과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음이라기보다는. 내 컴퓨터, PC에선 작동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할 거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리기 메모 스마트폰에 있죠? 네, 그리기 메모 눌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그림판으로 바뀌면서 손으로 그림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약도 앞에 편의점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PC로 가보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녹음했던 음성 메모와 그리기 메모가 PC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사용하는 건 텍스트 메모밖에 잘 안 써서 저도. 저는 여기서 일단 그리기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메모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약도를 그려서 저는 색깔 바꾸고 색깔을 일단 검정색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사거리 그리고 편의점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안 하는 이유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어떤가요? 더 편해요, 박사님.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뒤로 가면 지가 알아서 저장이 되고 이 바탕도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노트처럼. 근데 제가 그러면 여기 메모가 이렇게 저장되고 밑에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기 메모가 됐고 여러분은 여기 음성 메모가 하나 더 있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텍스트 메모와 그리기 메모와 여러분들은 음성 메모까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의 인생 책에 제가 메모를 눌렀는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체크박스 표시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네. 요게 목록 메모예요. 음. 그래서 메모를 제가 체크박스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어떻게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체크박스를 클릭해주면 완료된 항목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요거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여러분 인생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목록 메모로 바꾸시고요. 오른쪽 아래 점점점 눌러서 또는 그냥 목록 메모로 시작하셔도 돼요.
메모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목록 메모를 지금 그렇게 체크박스를 누르면 사라지는구나. 네, 그거까지 한번 해봐 주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요것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저랑 구글 연수 지금 함께 하신 적이 많아서 구글 캘린더나 스마트폰 앱에서 우리 할 일 있잖아요. 구글 태스크. 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글 킵에서 잘 안 써요. 그게 훨씬 좋아서. 그쵸? 네, 근데 굳이 우리가 뷔페 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구글 킵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요런 게 되는구나. 다만 요게 좀 재밌는 기능이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시장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그 태스크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만약 여기에 제가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어디 여행지를 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박 2일 여행을 가면은 어떤 물건들을 사야 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장복이나 이럴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목록 메모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2박 3일 여수 여행의 항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배은주, 김동원, 유니스, 유지연 각자 사야 될 음식을 만들게요. 배은주 선생님께는 제가 뭐 사오실래요? 저요? 라면이요, 박사님. 라면 그리고 저기 그냥 고기 사오세요. 네. 그럼 저는 어떤 걸 준비할 거냐면 부탄가스 그리고 장작 그리고 전 해산물을 사올게요. 그러면 우리 유니스님은 뭐 사오실래요? 저는 야채 사가겠습니다. 네, 야채 종류 그리고 과자 사오시고 그러면 유지현 선생님은 뭐 사오면 좋을까요? 맥주? 맥주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사올까 체크박스 하면 되는데 지금 배은주 선생님이 사올 건 라면하고 고기죠. 네. 요 앞에 가보면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그걸 당겨 넣으면은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유지현 선생님은 뭐 사오라고 그랬죠?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네. 네. 이런 것들, 간식류.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사왔을 때 아까 전에 녹색 누르게 되면은, 체크박스가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좀 이따 할 내용인데, 여기 공동작업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아시면, 아이고, 여기에 공동작업자를 추가해가지고, 같이 공동작업자를 추가해서 같이 함께할 사용자 이름을 추가해서 저 노트를 공유한 상태로 같이 하는 게 되는데 저희 이제 구글을 잘 쓰시게 되면 저거 별로 안 쓰고 뭐 쓰죠? 구글 문서나 시트에다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쓰는데 네. 간단하게 메모장처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게 자, 구글 킵은 뭐라고 했죠, 제가? 포스트잇. 포스트잇이라고 했어요. 네. 방금 했던 게 우리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메모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했죠. 네. 그리고 목록 메모 지금 방금 했죠. 네. 그리고 목록 메모를 여러분 책을 이렇게 해서 바로 밑에 점점점 3개 눌러서 변환하는 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네, 기본 메모를 목록 메모로 변환했고요. 자, 항목 순서 변경은 한번 잠깐 하고 할게요. 눌러보면 아까 핸들을 넣어서 지금 한 칸 뒤로 밀어 넣었잖아요. 네. 반대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린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기능이 뭐다? 구글 킵에서 말하는 항목 순서 변화기고 잠깐 밀어넣은 게 이제 항목 들여쓰기라는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지 메모는 그냥 사진 찍어서 메모에다가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기 메모까지 해서 메모는 끝났어요. 자, 근데 우리 이 메모의 구글 킵은 포스트잇이라고 했잖아요. 네. 포스트잇의 가장 큰 장점은 띄었다 붙였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화면 볼게요. 구글 킵이 이렇게 지금 벌써 메모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둘, 셋, 넷, 6개요. 넷, 6개요. 6개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메모는 여러분한테는 어떤 거예요? 저희는
저는 책요. 그래요. 그러면 왠지. 책을 갖다 놓고 포스트잇처럼 땡겨서 앞에 갖다 붙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애 음식,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가 순서대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요게 1번이에요, 선생님들. 네. 자, 근데 저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인생 책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를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우리 네. 선생님도 눈에 좀 띄게끔 밝은 테마로 바꿨습니다. 인생 책은 저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해당 포스트잇 위에 갖다 대게 되면 여기 지금 팔레트 모양 보이시나요? 가운데. 네. 얘를 클릭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음. 근데 색상을 바꿀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거 좀 쓰지 마세요. 예, 밑에 건 피하세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능은 좋은데 업무와 효율, 여러분이 업무랑 학습을 위해서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위에 색상을 인생책을 저는 복숭아로 바꿨고요. 빨간색. 노래는 네. 클릭해서 바꾸셔도 돼요. 노래는 신나는 거니까 뭐 그냥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행지는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최애 음식은 연두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여행도 다시 녹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포스트잇이 지금 색상별로 바뀌었죠? 네. 그럼 눈에 더 띄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제가 만약에 도서 관련된 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음악 관계된 건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네. 자, 선생님들 순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색상 변경해 보세요. 순서 한번 바꾸고 색상 변경해 보세요. 그 두 가지 실습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구글 킵 잘 쓰면 되게 유용합니다. 지금 가장 기초하고 있어서 후반부에 할 때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색상도 바꿨고요. 위치도 바꿨죠. 네.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지금 그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색상도 다 바뀌어 있죠. 네. 네, 이동하면서 바뀌었어요. 만약 여기 노트에 저기 포스트잇이 한 100개 있다고 해볼게요. 100개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만약 유니스님 음악 관련된 포스트잇 한 10장 있을 거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거나 유지한 선생님한테 도서 관련된 거는 아까 뭐 색깔을 다른 색깔로 했으면 그 색깔로 된 것들이 색깔로 구별되어 있으면 좀 찾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포스트잇이 많으면 그래도 찾기가 힘들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메모 모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지금은 메모장이 몇 개 없지만 나중에 여행 갈 때 저희가 지금은 제가 뒤로 빼놨지만 여행 당일날이 되거나 전날이 되시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화면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나중에 이걸 제가 구글 킵을 많이 써서 메모장이 많아지면은 이걸 이렇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모장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핀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정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메모가 고정이 돼서 가운데에 구분이 되면서 고정된 메모와 고정되지 않은 메모 영역으로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행 목록이라서 여기도 고정을 시킬게요. 그랬더니 고정된 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고정이 됐다. 자, 내가 오늘 연수해서 쓰거나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비밀번호를 메모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돈 받을 메모들은 위에 붙여놓는 돈 줄 메모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가야 뒤에 돼요. 가야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받는 게 중요하지 줄 게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자, 지금 실습해 보실 건 뭔가요? 고정력. 그 메모를 고정하고 고정된 메모와 고정되지 않은 걸로 분리해 보세요. 빨리. 그래서 강사님들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이 메모에다가 내가 진행하는 강의별로 안내문을 제가 다 만들어 놓으라 그래요. 배포할 안내문들. 네. 그러면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제가 그걸 보낼 찾아서 수 있죠. 보낼 수도 있고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금방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연수가 끝났고 또 다음번에 사용할 때는
다른 연수의 메모를 고정시켜 놓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7분 됐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구글 이 메모장에서는, 이 구글 킵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자, 바로 저랑 방금 한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메모를 또 바로 만들 건데 메모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안내를 할 거니까 안내 1, 그리고 색상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안내 2, 메모는 다 뭐예요? 여기 안내는 보라색이에요. 자, 안내 3, 보라색이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내를 3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설문, 교육, 설문, 네, 1. 근데 얘는 네, 똑같이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만들게요. 교육, 설문, 안내 2. 그리고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총 5개의 메모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5개 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금방들 하시네요. 벌써 노트가 10개 만들어졌죠, 메모장이. 꽤 많이 네. 만들어졌죠? 네. 아, 5분 됐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메모가 많으면 지금처럼 안내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자, 근데 이것도 안내가 100개, 200개 생기고, 막 내가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네. 네, 복잡하죠. 그래서 이번엔 뭐 할 거냐? 태그라는 건데요. 라벨, 정확하게는 라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라벨을 붙일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라벨을 붙일 건데, 라벨 기능은 어떻게 쓰느냐? 자, 해당 메모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쉽게 갈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라벨 수정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벨 수정을 클릭하게 되고요. 새 라벨에다가 연수 안내라는 라벨을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라벨을 하나 더 만들게요. 도서, 목록, 읽을 책 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왼쪽에 보니까 라벨이 2개가, 태그가 2개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안내 메시지를 누르고 여기에 라벨을 적용할게요. 라벨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연수 안내로 들어가야 돼요? 도서 목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수 안내요. 연수 안내를 선택하게 됐더니 포스트잇 아래쪽에 태그처럼 샵 태그가 붙어서 연수 안내라고 붙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렀어요. 자, 연수 안내 1번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연수 안내 1번에다 라벨을 한번 만들고 라벨을 붙여보세요. 거기까지 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자, 왼쪽에 라벨을 만들고 라벨을 추가하고 2개를 추가해달라 했어요. 도서 목록하고 라벨 그 2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내 1번에다가 라벨을 연수 안내만 붙이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한 중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라벨을 알려주고 메모 만들 때부터 라벨을 적용하라 그러던가. 뭐 이걸 뒤에 하게 되면 라벨 열리고 나중에 한 100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화는 내지 마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쉬프트 키라는 게 있어요. 또는 마우스 드래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메모를 선택하는 면 이렇게 하나가 체크가 됐고요. 여기까지 누르면 이거 아니구나. 네, 그냥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면 이렇게 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쉬프트는 취소. 제가 잘못 알았어요. 왜 안 되지? 아, 그 원래 되는데 이렇게. 예, 맞아요. 쉬프트 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 어허.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라벨 변경을 눌러서 연수 안내에 체크를 해줬더니 모든 메모가 어떻게 되죠? 라벨이 적용이 되죠. 네.
됐나요? 네. 하나 더요. 자, 지금 여기에 인생 노래, 우리 또 연수하시다 보면 음악 같은 걸 자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벨에 도서 목록은 있고 연수한 데도 있는데 음악 관련된 거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 라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정. 수정 가서 라벨을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자, 인생 노래에 가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해시태그로 샵이라고 했습니다. 샵을 누르고 그 다음 뭐라 하면 되죠? 음악하고 그냥 여기서 만들기 누르면 태그가 바로 적용이 되고요. 아, 라벨도 여기에 바로 생겨요. 지금 방금 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인스타에 태그 달듯이 그냥 달면 달린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지금 하나 가서 음악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해서 집어넣으세요. 거기까지 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글 킵은 메모장으로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메모를 네. 실습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지금 다 똑같이 실습을 안 하시면 뒤에 가서 아이쿠야 그러세요. 음흠. 이래서 동환쌤이 순서대로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예,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지금까지 메모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모장 기능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는. 오히려 예쁘지도 않아요, 얘는. 저랑 이렇게 되면은 태그도 만들기 쉽고 하니까 라벨도 만들기 쉽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네. 색상도 구별하니까 편하죠. 네. 자,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써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죠? 빨, 노, 어. 아, 파, 아. 초록 4개죠. 네. 저는 가능하시면 라벨 말고 색상은 5개 이상 쓰지 말라고 그래요. 맥스 5개. 그리고 각 색상별로 내가 규정을 명확하게 해두세요. 빨간색은 내 개인정보 관계된 거 주의사항 해야 되니까, 노란색은 일반적인 포스트잇이니까 뭐 안내나 공지에 관련된 거, 뭐 초록색은 내가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티 관계된 거, 그리고 파란색은 머리가 좋아지는 스마트한 색깔이니까 학습에 관계된 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5개 정도까지만 남겨주세요. 그 이상 만들지 마세요. 라벨은 저는 최대 7개. 라벨은. 그 이상 만들지 마세요. 이유가 좀 있어요. 예. 해시태그는 막 찍어내잖아요. 자, 근데 라벨은 7개로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게요. 메모를 만들 건데, 이미지 메모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제 사진, 제 프로필로 해서 이미지 메모까지 만들게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더니 메모 종류도 텍스트 메모 이런 메모 종류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 메모 색상도 많이 다르죠? 네. 예,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실습용이라서 몇 개가 안 되는데 제 개인 계정 메모 보여드릴게요. 이건 녹화 잠깐 끊겠습니다. 개인 자료라서. 네. 구글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메모가 아니라 검색입니다. 검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제 프로필로 검색할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프로필 사진 올라간 게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박사님. 네, 떴어요. 아까 도서 목록 같은 경우도 에디톨로지, 에디만 써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죠. 이건 빠른 검색, 일반적인 그냥 검색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가 검색창을 딱 클릭하는 순간 보세요. 메모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형,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메모들 보이십니까? 네. 메모의 유형별,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 메모만 떠요. 음. 그리고 라벨에서 제가 연수 안내를 클릭하게 되면 연수 안내로 지정한 메모만 떠요. 그리고 색상을 눌렀을 때 아까 연수 안내가 황혼, 이거 보라색이었죠. 얘를 클릭하면 보라색 것만. 노란색을 누르면 노란색 메모만. 이런 이유로 색상과 라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5개,
맥스 5대5로 추천을 드려요. 왜 5개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안내, 배포 자료, 학습용, 뭐 유튜브 링크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카테고리를 5개 정도 정해서 색상 5개와 라벨 5개면 벌써 10개예요. 맞습니까?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검색해서 찾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자, 요게 막강한 기능이에요. 검색이 이게 빠른 이유가. 빨간색으로 든 거는 제가 기억하기 힘든 패스워드 종류나 아니면 뭐 마감이 있다던가 나만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노란색은 저는 배포 자료들 이런 걸 해두고 빨간색은 유튜브 영상 링크들만 따로 모아놓는다던가 내 교육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별로 그래서 5종류대로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라벨 했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도 아까 잠깐 했죠. 네. 이제 벌써 시간이 7시가 돼서 1시간이 다 흘렀어요. 어떻게 우리 최윤경 선생님은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한 내용이 오늘 처음 오셔서. 아, 예, 저 메모를 그냥 진짜 메모만 하고 있었는데 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보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구글 킵을 기존에는 사용하셨었어요? 아, 네. 캡처 같은 걸 떠서 내가 일기를 쓴다거나 아까 사진 메모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놓고 메모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 도구를 가장 쓰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양한 도구들과 수평적 연동되어 있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화면 봐주세요. 재밌는 것부터 빨리 하고 좀 이따 질문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새로 시작을 했고요. 요걸 뭐라 그랬죠? 앱 런처. 앱 런처라 그랬어요. 뭐부터 시작할 거냐? 구글 독스부터 시작할게요. 독스를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독서 노트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올해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읽자. 네, 독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 세 권 아까 전에 뭐였었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책이 했던 에디올로지. 이티올로지. 네. 에디톨로지, 그리고요, 3월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멈추지마. 네, 멈추지마. 근데 그거를 저는 다시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왜? 저는 게으르니까요. 음성 확인. 오른쪽에 아, 구글 킵의 아이콘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게 독서였으니까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음. 인생책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와우. 와. 너무 멋진데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구글 킵을 켜서 메모를 길게 해놓거나 아이디어들 노트 사진 찍어 해놓은 메모들을 갖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거를 옛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게 아니라 그냥 땡겨오면 바로 된다고요. 동일한 아이. 좋네요.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아이폰 쓰시는 분은 녹색 체크 눌러주시고요. 안드로이드 계열 쓰시는 분은 빨간색 엑스표시 눌러주세요. 이거 좀 중요해요. 자, 아이폰 죄송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가주세요. 앱스토어가 아니고 저 따라하세요. 이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네. 아이폰은 아직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화면 보이시면은 핸드폰을 손가락 2개로 뭉치시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바탕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 제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더하기 마크가 나와요. 안드로이드는. 네. 더하기 마크를 선택하게 되면 더하기 마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새 바탕화면이 생긴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네, 위젯을 선택해 주게 되면 검색창에 아까 선생님들이 앱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킵을 하게 되면 구글 킵 메모가 위젯을 설치할 수 있게 나옵니다. 추가할 수 네. 있다고요. 여기서 밑에 보게 되면 빠른 캡처와 단일 메모 그리고 메모 컬렉션이라는 메모들이 생깁니다. 네. 추천드리는 거는 제일 위에 빠른 캡처 또는 메모 컬렉션인데 저랑 메뉴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네. 왜 다르냐? 우리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의 버전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지금 맨 밑에 있는 메모 컬렉션이라는 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메모 컬렉션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맨 위에 빠른 캡처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누르고 놔두면은 본인이 내가 원하는 메모로 이렇게 빠른 도구로 이렇게 딱 들어가줘요. 네. 안 끝났어요.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볼게요. 바탕화면에 왜 깔렸으면 맨 가운데 더하기 마크를 누르면 뭐가 되죠? 텍스트면. 텍스트 메모가 되고요. 내가 빠르게 네. 목록 메모를 할 거면 왼쪽 걸 누르고 그리기 메모를 할 거면 이걸 터치하면 바로 구글 메모장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안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화면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위에를 눌러서 이걸 줄이면은 그리고 늘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화면에.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쓰는 메모는 요건 저거 태스크가 나오는구나. 네. 구글 킵에서 지워버리네. 이렇게 딱 해서 얘를 제일 홈 화면에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메모할 때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여기서 메모 바로 눌러버려요. 아,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컴퓨터를 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어떻게 된다?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이런 기능을 쓰는 게 위젯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위젯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구글 킵 앱을 전화기에 놓고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문제를 여러 번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글 킵 앱에 들어가서 쓴다라는 건 일단 내가 어플에 들어가서 앱을 실행시키고 거기서 다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저 같은 경우 만약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메모해야 될 게 생각이 나거나 네. 미디어가 떠오르거나 중요한 거 있을 때는 그 핸드폰에 아까 홈에 놔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홈 버튼 딱 누르면 첫 시작하면 딱 가고 거기서 손가락으로 운전 중에도 음성 메모라던가 다양한 메모들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쓴 거를 빠르게 작성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위젯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굳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 그냥 화면만 보여만 드릴게요. 이건 실습 안 할게요, 선생님들. 네. 화면 보세요. 구글 크롬에 있는 내용이에요. 웹스토어. 네, 네. 웹스토어 가셔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 킵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구글에 만든 킵을 누르게 되면 검색 중에도 여러분들이 킵에 저장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페이지가 바로 킵에 저장돼요. 그리고 또 다른 킵이 뭐가 있냐면, 요거는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제가 이건 설치는 선택이세요. 얘를 선택하게 돼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건 좀 별개인데요. 이거 저는 제 개인 거에선 쓰거든요. 킵에 가보면 위에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요. 좋다. 네, 그래서 제가 눌렀을 때, 제가 그래서 5가지나 6가지 이렇게 딱, 요게 이제 요걸 눌렀을 때 뭐가 되죠? 바로 해당 색상 메모만 띄워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유용하게 저는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색상도 요거 이름도 원래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건 아니라서, 네, 구글에서 만든 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옵션 들어가면 이 색깔도 여기서 이게 뭐 업무용, 배포용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색상 5개 정도만 할 거니까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깔끔하지, 말씀님. 네, 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업무랑 메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2가지 앱이에요. 구글 킵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팁을 한두 개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박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유니스님 말씀 주세요. 네. 아까 침에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여행 다니실 때 사진 캡처해가지고 노트에서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도가 그 사진을
여행 갔어요? 딱 찍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여기가 어디 어디 이렇게 쓰셨겠죠? 네. 그 용도를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보관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길 그래서 수가 제가 있나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구글 킵을 텍스트 메모 이후엔 잘 안 써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그걸 할 바에 구글 포토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네. 킵만 할 때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구글 킵만 할 때는. 이제 근데 우리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구글 도구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텍스트 메모랑 색깔하고 저는 업무 효율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박사님, 제가 이미지를 갖다가 넣었더니 그 밑에 해시태그가 이미지는 해시태그를 갖다 못 넣겠어요. 거기 이제 이미지 넣고 노트 수정 들어가셔서 거기에 내용을 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글 킵을 네. 학생들이나 아이들 할 때 메모 용도로는 하는데 지금처럼 아까 유니스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걸 업무용으로 쓸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 구글 킵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다른 구글 도구들 안 쓰시고. 그럴 네. 때는 이렇게 5종류가 있다 정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 폰들이 기능이 좋아져서 그냥 구글 포토 쓰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면 바로 포토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로드가. 그리고 컴퓨터로 네. 바로 땡겨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킵에서 쓰는 메모가 좀 유용하긴 하겠죠. 자, 네. 그래서 두 가지 앱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킵을 켜보시고요. 네, 스마트폰에서 네. 구글 킵을 켜보시고요. 요거 그냥 설명으로만 드릴게요. 팁이라서. 네. 해당 메모, 아무 메모나 들어가 보세요. 아무 메모나 하나 여셨나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점점점 3개가 보이죠? 네. 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내기라고 있을 겁니다. 네. 보내기를 눌러보세요. 보내기 눌렀나요? 네. 거기 위에 구글 독스로 복사라고 보이세요? 네. 걔가 아까 전에 제가 땡겨오는 것처럼 여기 메모했던 거를 구글 독스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앱을 통해 전송 눌러보세요. 거의 카톡이 뜰 거예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저 봐주세요. 내가 아까 안내문을 종류별로 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종류별로 안내문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거기서 바로 카톡 단톡방 같은 곳으로 안내문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실수로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수로 작성해서 그 카톡 메시지를 실수로 보낼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더 방지하기 전에 이렇게 킵에다가 해놓으면 또는 구글 킵에 카톡에 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들을 복사해서 구글 킵에다 옮겨놓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요게 확장되면 이게 돼요. 화면 보세요. 제목 없는 문서 아까 이렇게 있었고 네. 여기다가 CNN 가볼게요. 정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얘를 복사할게요. 네. 붙여놨어요. 근데 만약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요 문장 instead 여기가 좀 중요한 문장이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구글 킵에 저장이라고 보이세요? 오, 얘를 누르면 얘가 킵에 저장이 되고 대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메모니까 네. 네 메모니까 근데 요 재밌는 거는 킵으로 와볼게요. 그럼 이게 생겼죠? 네. 요 아래쪽에 지금 제목 없는 문서라고 보이십니까? 네. 얘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독수로 가겠죠? 네, 음. 돼요. 제가 이 연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 공간,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최현경 선생님 주말에 소중한 이 시간을 이 온라인형 공간에서 김동원이라는 인간과 여기 함께 하시는 다른 인간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이 맺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를 배우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네. 이런 3가지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현경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체인지가 돼서 새로운 기회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함께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GG 강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GG 강남에서 다양한 이런 연수들이 가능한 소모임으로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도구들을 좀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후반부라서 이제 구글 포토랑 다른 좀 유용한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시면 녹화 중지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